푸른 하늘 아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끝없이 밀려오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 갯벌 위로 갈매기들이 한가로이 날아다니고 멀리 수평선에는 작은 어선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곳은 김민준 11살 소년의 세상이었다. 그의 세상은 단순하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늘 진돗개 하늘이가 있었다. 하늘이는 눈처럼 흰 털에 영리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수컷 진돗개였다. 민준이 3살 때 작은 강아지였던 하늘이가 김씨 집안으로 들어온 이래로 둘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민준에게 하늘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민준은 하늘이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하늘이는 늘 그 옆을 지키며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준은 하늘이와 함께 마을 앞 바닷가 모래사장을 달렸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아 더 빨리, 민준이 소리치자 하늘이는 컹컹 짖으며 더욱 신나게 앞서 달렸다. 민준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늘이는 다른 개들과 달랐다. 민준이 슬퍼할 때면 그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위로했고 민준이 기뻐할 때면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민준이의 그림자 혹은 민준이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불렀다. 하늘이의 존재는 민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민준의 아빠는 낡은 어선 한 척으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성실한 어부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오직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몇 달 전 아빠는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친구의 달콤한 말에 속아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다. 사기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고 남은 것은 막대한 빚과 아빠의 절망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낡은 집은 곧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민준의 작은 세상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빠의 힘든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11살 어린 마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늘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으려 노력할 뿐이었다. 하늘아, 우리 집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까? 민준은 모래사장에 앉아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다. 하늘이는 민준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큰 눈동자는 민준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컹 하는 낮은 소리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아니야, 아빠가 어떻게든 할 거야. 아빠는 항상 방법을 찾아냈잖아. 민준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했다. 하늘아, 우리 나중에 어른 되면 여기 말고 저기 높은 산에 집 짓고 살자. 바다가 다 보이는 곳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매일 줄게. 하늘이는 민준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민준의 꿈을 함께 꾸는 듯했다. 민준은 하늘이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묻었다. 하늘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빠가 굳은 얼굴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번들거리는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아빠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이 결국 넘어갔다. 빚 때문에. 아빠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 해. 그래서 도시로 가야 해. 도시요? 그럼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어떻게 해요? 민준은 다급하게 물었다. 아빠는 민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하늘이는 데려갈 수 없어. 도시에서는 키우기 힘들고 아빠도 당장 살 집이 없어.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아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늘이를 두고 간다니 하늘이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의 전부였다. 안 돼요. 아빠 하늘이는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로 하늘이를 버릴 수 없어요. 민준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늘이는 민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듣고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민준은 하늘이를 꽉 끌어안았다. 하늘이의 몸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얼어붙는 듯했다. 이대로 하늘이를 버려둔 채 떠나야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낯선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골치 아픈 개를 뭐하러 데려가려고 해. 그냥 버려두면 알아서 갈 길 갈 텐데. 남자의 말에 민준은 분노했다. 하늘이는 제 가족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민준은 소리쳤다. 아빠는 민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민준아, 아빠도 마음 아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하늘이를 데려가면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아빠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결국 아빠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은 짐을 쌌다. 민준은 자신의 작은 가방에 하늘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몰래 챙겨 넣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줄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떠나는 날 아침 민준은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다. 하늘아, 미안해. 내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해.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나를 기다려줘. 꼭 다시 만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하늘이는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낑낑거렸다. 마치 민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아빠는 민준을 재촉했다. 민준아, 어서 가자. 시간이 없어. 민준은 아쉬운 듯 하늘이에게서 떨어졌다. 하늘이는 민준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억지로 하늘이에게서 몸을 떼어냈다. 아빠는 하늘이를 억지로 차에 태워 동물보호소로 데려갔다. 민준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차창에 코를 박고 민준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하늘이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늘아 기다려. 내가 꼭 다시 올게. 그러나 차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하늘이의 모습은 점이 되어 사라졌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하늘이를 버려둔 채 떠나야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하늘이가 없는 낯설고 외로운 도시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이는 그곳에서 민준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끝없는 기다림을 시작했다. 그의 작은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의 작은 몸은 낯선 도시의 회색빛 아파트 단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 소음은 그의 귀를 먹먹하게 했다. 바닷바람 대신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에게 익숙했던 푸른 바다와 넓은 모래사장, 그리고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주던 하늘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새로운 학교는 민준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다. 전학 첫날부터 아이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다.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고 촌뜨기라고 비웃었다.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민준은 혼자 급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밥은 모래알처럼 퍽퍽하게 느껴졌고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야, 김민준, 너 하늘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민준을 둘러싸고 놀렸다. 하늘이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는 하늘이가 없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교실 한 구석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늘 하늘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힘껏 뛰어노는 하늘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하늘이, 잠들어 있는 하늘이,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그가 하늘이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민준의 스케치북을 본 한 아이가 그의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었다. 이게 뭐야? 촌스러운 게 그림이잖아. 너 아직도 시골계 생각하는 거야. 아이는 스케치북을 찢으려 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스케치북을 지키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스케치북은 바닥에 떨어져 페이지가 엉망이 되었다. 그때 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여자아이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아이들은 여자아이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물러났다. 여자아이는 민준에게 스케치북을 건네주며 말했다. 괜찮아, 그림은 안 찢어졌지. 여자아이는 이은우였다. 은우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다. 은우는 민준의 찢어진 스케치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맞춰주었다. 이게 내 친구야. 그림 잘 그린다. 은우는 민준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은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은우는 그 후로도 종종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민준은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담임 선생님인 이 선생님도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 선생님은 민준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이 선생님은 민준에게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며 칭찬해 주었고 그림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준은 이 선생님과 은우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하늘이를 만났다. 꿈속에서 하늘이는 늘 그의 곁을 지키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의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다. 민주는 하늘이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 꼭 하늘이를 찾아 다시 함께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준이 떠난 바닷가 마을의 동물보호소. 하늘이는 철창 안에 갇힌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호소는 늘 시끄럽고 낯선 냄새로 가득했다. 다른 개들은 하늘이에게 으르렁거렸고 사납게 지저댔다. 하늘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민준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이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민준이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니까 보호소 직원들은 하늘이의 상태를 걱정했다. 이 개는 도통 밥을 먹으려 하지 않네. 이렇게 버티다간 죽을 거야. 한 직원이 중얼거렸다. 하늘이의 담당 관리인인 강 관리인은 하늘이를 유심히 지켜봤다. 강 관리인은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늘이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 눈빛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변치 않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하늘아, 괜찮아. 너를 버린 게 아닐 거야. 분명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버텨야 한다. 하늘이는 강 관리인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듯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하늘이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하늘이는 강 관리인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만을 기다렸다. 다른 사람들이 입양하겠다고 다가와도 하늘이는 거부했다. 으르렁거리거나 구석으로 도망가 버렸다. 마치 나는 이미 주인이 있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다. 이 개는 분명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하늘이의 예전 주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늘이를 데려온 민준의 아빠는 그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개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인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매일 보호소 문을 향해 앉아 있었다. 마치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늘이는 늘 같은 자리에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다림은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보호소 지붕 일부가 폭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친 개는 없었지만 보호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동물들을 다른 보호소로 옮기거나 임시 보호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늘이의 운명은 또다시 불확실해졌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가 걱정되었다. 하늘이를 다른 보호소로 보내면 민준이가 찾아왔을 때 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 강 관리인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하늘이를 데려가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강 관리인의 집은 보호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넓은 마당에 있는 한적한 집이었다. 하늘이는 강 관리인의 집에서
보호소보다는 훨씬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강 관리인의 집 마당에 앉아 늘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민준이가 그 바다를 건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듯이. 하늘이의 눈빛은 마치 민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았다.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약속을 잊지 않았어. 그의 기다림은 한없이 절절했다. 도시의 시간은 바닷가 마을과는 다르게 빠르게 흘러갔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빽빽하게 들어선 상점들과 번잡한 거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민주는 외로움을 느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민주는 홀로 도시의 밤을 견뎌야 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하늘이가 없었다. 하늘이가 없는 밤은 길고 외로웠다. 민주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이와 함께 뛰어놀던 바닷가 풍경을 떠올렸다. 하늘이의 따뜻한 천,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하늘이의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베개는 그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괴롭힘은 여전했다. 특히 반에서 가장 힘이 센 박찬우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빼서 하늘이 그림을 찢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은우는 민준을 도와주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민준은 점차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민준은 학교 운동장에서 찬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찬우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빼앗아 허공에 흔들며 비웃었다. 야, 김민준 너 아직도 이딴 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 정신 못 차렸네. 찬우는 스케치북을 찢으려 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스케치북을 되찾으려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갑자기 운동장으로 달려온 이 선생님이 찬우의 이름을 불렀다. 박찬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찬우는 움찔하며 스케치북을 놓쳤다. 스케치북은 바닥에 떨어져 흙먼지가 묻었다. 이 선생님은 찬우를 엄하게 꾸짖었고, 찬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 선생님은 민준에게 다가와 스케치북을 주워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준아, 괜찮니?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 이 선생님은 민준의 그림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역 그림 대회에 참가해보라고 권유했고, 민준은 이 선생님의 권유에 힘입어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민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희망이었다. 그는 대회 주제에 맞춰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하늘이의 모습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 하늘이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림은 그의 마음속에 담긴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한편 강 관리인의 집에서 하늘이는 여전히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의 특별한 기다림에 감동했다. 그는 하늘이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매일 산책을 시켜주었다. 하늘이는 강 관리인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몸무게도 늘고 털에 윤기가 흘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 관리인의 집 마당에서
매일같이 멀리 보이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의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이라는 아이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 작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게 되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동물 보호 캠페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강 관리인의 보호소를 찾았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의 특별한 사연을 방송국 PD에게 이야기했다. PD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늘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하늘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았다. 하늘이가 마당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강 관리인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따금씩 낑낑거리며 민준을 부르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를 내는 모습. 하늘이의 슬픔과 기다림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강 관리인은 인터뷰에서 하늘이와 민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민준이라는 아이가 언젠가 하늘이를 찾아올 거라고요. 하늘이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하늘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헌신적인 기다림에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기다리는 진돗개 하늘이는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늘이와 민준의 재회를 응원하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이의 사연을 공유했다. 도시에서 살고 있던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학교 생활과 아빠의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늘이가 있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이에게 쓴 편지를 베개 밑에 숨겨두곤 했다. 하늘아, 보고 싶어. 내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의 편지는 하늘이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은우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은우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동물 다큐멘터리를 자주 봤다. 채널을 돌리던 중 화면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면 속에는 흰 털의 진돗개가 마당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었다. 하늘이었다. 그의 하늘이었다. 민준은 화면 속 하늘이의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아, 하늘아.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화면 속 하늘이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하늘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늘이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하늘이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에게 돌아가야 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하늘이의 모습을 본 민주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뜨거운 그리움으로 아려왔다. 하늘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외딴 보호소에서 민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민준은 자신이 하늘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은 그를 질책하는 듯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늘이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은우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왜 그래 울지 마. 무슨 일이야? 은우는 민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민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늘이, 내 하늘이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걔가. 내 하늘이야. 은우는 민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화면 속 하늘이의 눈빛이 민준의 그림 속 하늘이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하늘이한테 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우는 민준을 붙잡았다. 민준아, 진정해.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어. 네 아빠한테 말해야 하잖아. 민준은 아빠를 떠올렸다. 아빠는 여전히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빠에게 하늘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빠는 분명 반대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약속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아빠에게 텔레비전에서 하늘이를 봤다고 말했다. 아빠는 민준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민준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하늘이는 잘 지낼 거야. 우리가 하늘이를 데려올 수는 없어. 지금은 아빠도 너무 힘들어. 아빠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빠 하늘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빠. 하늘이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하늘이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준은 울부짖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민준은 아빠의 반응에 실망했다. 그는 아빠가 하늘이를 다시 데려오려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빠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직접 하늘이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혼자서 바닷가 마을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은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은우는 민준의 사연을 듣고 진심으로 민준을 돕고 싶어 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혼자서는 힘들 거야. 은우는 며칠 동안 하늘이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며 동물 보호소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리고 강 관리인의 연락처도 찾아냈다. 민준은 강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하늘이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강 관리인은 민준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민준아, 정말 네가 하늘이 주인이었니? 하늘이가 너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강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강 관리인에게 자신과 하늘이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아빠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늘이를 보호소에 맡겨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은 하늘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언젠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 강 관리인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 알겠다. 하늘이는 지금 내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 너도 하늘이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내가 도와줄게. 강 관리인의 따뜻한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강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늘이를 다시 만나러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왕복 차비가 없었다. 민준은 아빠에게 차비를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주는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다. 낡은 상자와 신문지, 그리고 버려진 플라스틱 병들을 모아 고물상에 팔았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이에게 다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폐지를 줍다가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누군가 버린 듯한 서류였다. 민주는 무심코 서류를 주워들었다.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서류 한쪽에 적힌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박진수. 그 이름은 아빠가 사기를 당했던 그 사기꾼의 이름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아빠를 속여 큰 빚을 지게 만들었던 그 남자. 민주는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었다. 혹시 이 서류가 아빠의 빚과 관련된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저녁 늦게 아빠가 돌아왔다. 아빠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는 아빠에게 서류 뭉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빠, 이거 아빠를 속였던 그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 이 서류가 아빠 빚이랑 관련된 걸까요? 아빠는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서류는 박진수가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박진수는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를 벌였고 그 중에는 민준의 아빠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빠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민준아, 이걸 어디서 찾았니? 이 서류는 박진수가 사기꾼이라는 증거야.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던 자료들이네.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빠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희망찬 눈빛에 민준의 마음은 뭉클해졌다. 그때 하늘이는 강 관리인의 집 마당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하늘이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그의 코는 끊임없이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민준의 기척을 느낀 듯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오고 있다. 하늘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벅찬 기대로 몸을 떨었다. 하늘이는 마당문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의 기다림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뭉치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아졌다. 아빠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하게 비친 희망은 민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민준은 밤새도록 아빠와 함께 서류를 살펴보았다. 낡고 바랜 서류 속에는 박진수가 저지른 사기 행각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돌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민준의 아빠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다. 아빠, 이 서류 가지고 경찰에 가요. 그럼 우리 빚도 갚을 수 있고 다시 하늘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아빠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아빠는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박진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뒤에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몰라. 아빠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아빠. 하늘이가 이 서류를 저에게 찾아줬어요. 이건 하늘이가 아빠를 도우라고 준 거예요. 하늘이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의 말에 아빠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내 말이 맞아. 우리 하늘이를 믿어보자. 아빠가 이 서류 가지고 내일 바로 경찰서에 갈게. 아빠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서류 뭉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민주는 학교에 가는 대신 은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은우야, 나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 하늘이한테 가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은우는 민준의 굳은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민준아. 내가 같이 가줄게. 혼자 가는 건 위험해. 민준은 예상치 못한 은우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너까지 같이 가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혼자 보내는 게 더 불안해. 그리고 나도 하늘이 만나고 싶어. 은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은우의 손을 잡았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다. 이 선생님은 민준과 은우가 학교에 오지 않은 것을 알고 걱정했다. 그녀는 민준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민준의 아빠는 이 선생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 선생님은 민준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과 은우를 돕기 위해 직접 바닷가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해 민준의 아빠가 가져온 서류에 대해 문의했고, 박진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과 은우는 바닷가 마을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멀어져 갔다. 민준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박진수를 만날 생각에 두려웠지만 하늘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한편 강 관리인의 집에서 하늘이는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당을 서성였고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반응했다. 하늘이는 민준의 기척을 느낀 듯했다. 그의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 관리인은 하늘이의 이상한 행동에 걱정했다. 하늘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 관리인은 하늘이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그의 손을 피하며 마당 문을 향해 지저댔다.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고 알리는 듯했다. 그때 경찰서에서는 민준의 아빠가 가져온 서류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다. 박진수의 사기 행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밀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의 배후에 있었고 여러 고위층 인사들과도 연루되어 있었다. 서류는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은 박진수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중요한 서류들을 파기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회장의 전화였다.
박 회장은 박진수와 손잡고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었다. 박진수, 지금 당장 몸을 피해 경찰이 움직이고 있어.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박진수는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도피 자금을 챙겨 도망치려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민준과 은우는 버스에서 내렸다. 바닷가 마을의 나측은 풍경이 그들을 방했다. 민준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드디어 하늘이에게 돌아왔다. 그는 강 관리인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이 강 관리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차는 그들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민준은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박진수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뜩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다. 박진수는 민준과 은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민준은 박진수가 왜 이 바닷가 마을에 나타났는지 의아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낯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박진수가 중요한 것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하늘이가 맹렬히 짖으며 강 관리인의 집 마당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하늘이는 민준의 기척을 느꼈던 것이다. 하늘이는 민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민준은 하늘이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민준은 하늘이를 향해 팔을 벌렸다. 하늘이는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하늘이는 민준의 얼굴을 핥고 그의 품의 얼굴을 비볐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민준은 하늘이를 꽉 끌어안았다. 하늘이의 따뜻한 천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 순간 그들의 잃어버렸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하늘이는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박진수가 지나간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쫓는 듯 날카로웠다. 민준은 하늘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하늘이는 박진수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하늘아 어디가. 민준은 소리쳤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의 뒤를 따라 달렸다. 은우도 민준의 뒤를 따랐다. 박진수는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낡고 허름했다. 박진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하늘이의 뒤를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진수는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태우고 있었다. 시뻘건 불꽃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타올랐다. 박진수의 손에는 불에 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아빠의 빚과 관련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박진수를 향해 소리쳤다. 박진수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서류들 다 아빠 거예요. 박진수는 민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여긴 왜 감히 날 쫓아온 거야? 박진수는 불타는 서류 조각들을 민준에게 던졌다. 불꽃이 민준의 옷에 튀었다. 그때 하늘이가 맹렬히 박진수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손에 들린 서류 조각들을 물어뜯었다. 박진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뿌리쳤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민주는 그 틈을 이용해 불꽃을 끄고 서류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이 선생님과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모든 진실이 드디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낡은 창고, 아는 불길한 연기와 함께 박진수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하늘이는 박진수의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고, 박진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늘이를 뿌리치려 했다. 민주는 불타는 서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주워 담았다. 그의 눈은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만이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과 하늘이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가 당장 안 놔. 박진수는 하늘이를 발로 차려 했지만 하늘이는 끈질기게 그의 팔을 물고 버텼다. 박진수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하늘이의 맹렬한 공격에 당황한 듯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활짝 열리고 환한 불빛과 함께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민준의 아빠와 이 선생님, 그리고 은우가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박진수를 보자마자 제압하기 시작했다. 박진수는 발버둥 쳤지만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박진수, 당신을 사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 경찰관이 박진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박진수는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악에 받친 눈빛을 보냈다. 김민준, 이 자식, 내 놈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민준은 박진수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불타다 남은 서류 조각들을 꽉 움켜쥐었다. 아빠가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아빠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서류들 지켰어요. 아빠는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조각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민준아, 네가 아빠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아빠는 민준을 꽉 끌어안았다. 민준은 아빠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 선생님과 은우도 민준에게 다가와 그를 위로했다. 이 선생님은 민준의 용기와 행동에 감탄했다. 민준아, 정말 장하구나. 네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이인 줄 몰랐어. 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하늘에는 박진수가 잡히자마자 민준에게 달려왔다. 하늘이는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민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하늘이를 꽉 끌어안았다. 하늘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에 전해졌다. 이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헤어졌던 시간 동안의 모든 슬픔과 기다림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은 창고 안에 불을 끄고 증거물들을 수거했다. 민준이 발견한 서류 조각들은 박진수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박진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비리 자료와 고위층과의 연루 정황을 찾아냈다. 박진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의 배후가 있었다. 박진수의 체포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박진수에게 사기를 당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몰려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들은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박진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음에 감사했다. 언론은 11살 소년과 진돗개 하늘이의 용기 있는 활약으로 밝혀진 거대 사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며칠 후 민준의 아빠는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박진수가 저지른 사기 행각이 모두 밝혀지면서 아빠의 빚도 해결될 가능성이 보였다. 경찰은 아빠가 박진수의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아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민준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평생 이 빚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하늘이도. 아빠의 목소리는 감격에 잠겼다. 하늘이는 다시 민준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전처럼 매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어놀았다. 하늘이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늘 그의 옆을 지켰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다시 완전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진수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이 아직 남아있었다. 박진수가 체포되면서 그의 뒤를 봐주던 박 회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박진수의 체포가 자신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빌미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과 민준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하늘이의 특별한 활약은 박 회장의 꼼수를 무력화시켰다. 시민들은 정의를 외쳤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감동을 주었다. 기다리는 진돗개 하늘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하늘이와 민준의 재회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하늘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아이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를 괴롭히던 찬우는 민준에게 사과했고, 다른 아이들도 민준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은우와 함께 학교 생활에 즐겁게 참여했다. 어느 날, 민준은 이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박진수 아저씨 뒤에 있는 나쁜 사람들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민준이와 하늘이가 밝혀낸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불안했다. 박 회장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준은 하늘이의 안전을 걱정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박 회장이었다. 박진수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뒤를 봐주던 거물. 박 회장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경찰 수사에도 교묘하게 개입했다. 민주는 아빠와 함께 박 회장의 만행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빠, 박 회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늘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아빠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늘이는 괜찮을 거야. 경찰이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아빠가 꼭 박 회장을 잡을 거야. 하지만 아빠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하늘이는 민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평소보다 더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이 학교에 가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렸다. 하늘이의 존재는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이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민준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민준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박 회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늘이를 데리고 도망쳐야 했다. 민준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아, 우리 도망가야 해. 빨리. 민준은 하늘이의 목줄을 잡고 집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민준의 발목에 몸을 비볐다. 마치 민준에게 어디론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낯선 남자들이 민준의 집으로 다가왔다. 김민준, 너희 아빠가 남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조용히 넘겨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남자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몸을 떨었다. 그는 서류를 넘겨줄 수 없었다. 그것은 아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하늘이의 뒤로 몸을 숨겼다. 하늘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남자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하늘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젠장, 저 개새끼가 비켜. 남자들은 하늘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하늘이는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남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은 하늘이의 희생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하늘이한테 손대지 마. 내가 서류 줄게. 그러니까 하늘이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민준은 주머니 속에서 서류 조각들을 꺼냈다. 남자들은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 조각들을 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어서 이리 넘겨. 남자들이 민준에게 다가섰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민준의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젠장, 경찰이다. 어서 도망쳐. 남자들은 민준의 집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차가 민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민준의 아빠가 경찰관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아빠는 민준을 보자마자 그를 꽉 끌어안았다. 민준아, 괜찮니?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민준은 아빠의 품에서 울었다. 아빠, 하늘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민준은 하늘이를 가리켰다. 하늘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하늘아, 민준은 하늘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하늘이를 품에 안았다. 하늘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늘아, 눈 좀 떠봐. 제발. 민주는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경찰관들은 쓰러진 하늘이를 보고 놀랐다. 김 팀장이 하늘이의 맥박을 짚었다. 아직 약하게 뛰고 있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늘이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민주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다. 하늘아, 제발 죽지 마, 나를 떠나지 마. 민주는 하늘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늘이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빠와 이 선생님, 그리고 은우가 그의 곁을 지켰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길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하늘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늘이가 없으면 민준의 삶은 다시 텅 비어버릴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민주는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괜찮은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이가 살았다. 그의 영웅이 살아남았다. 며칠 후 하늘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민주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하늘이를 돌봤다. 하늘이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민준이 오면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주는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하늘아, 내가 네 목까지 다 할 거야. 박 회장, 그 사람 꼭 잡을 거야. 박 회장은 언론을 통해 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하늘이의 희생이 알려지자 큰 압력을 받게 되었다. 경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고 박 회장의 비리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그의 뒤를 봐주던 고위층 인사들도 하나둘씩 박 회장에게 등을 돌렸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결국 박 회장은 경찰에 자수했다. 그의 자수는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언론은 박 회장의 비리와 그가 저지른 악행들을 낱낱이 보도했다. 박진수는 물론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이 모든 것이 민준과 하늘이의 용기 덕분이었다. 민준은 이제 더 이상 외롭고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늘이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민준은 하늘이의 회복을 지켜보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는 하늘이처럼 용기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약한 존재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하늘이의 희생은 민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시켰다.